안녕하세요. 코레오로입니다. 요소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질소 비료로 농가분들도 비료하면 요소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이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질소 비료입니다. 오늘은 요소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요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공기 및 수질 오염, 이상기후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요소가 빨리 분해되는 걸 이제 억제하는 물질을 첨가하지 않으면 요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사실상 요소 자체의 사용을 금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제 규제할지 모르는 일이고요. 이제 요소는 질소의 함량이 46%로 이 모든 비료 중 가장 질소의 농도가 높은 비료이죠. 백색의 잎상 형태로 물에 매우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토양 시비뿐만 아니라 관주, 연면 시비 모두 가능합니다. 요소는 높은 질소 함량과 빠른 식물로의 흡수로 이 생육 초기, 회복기에 사용하시면 빠르게 식물이 반응하고, 최근 요소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질소 함량 대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다만 요소는 이제 많은 부작용도 있는데, 특히 진한 잎색, 큰 키를 좋아하시는 농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요소를 많이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하게 되면 질소 과잉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요소의 사용은 밑거름으로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요소는 다른 종류의 질소 비료보다는 사실 밑거름에 적합한 비료는 아닙니다. 추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작물 뿌리에 닿지 않게 뿌리 근처에 시비 후 흙과 잘 섞어서 시비하시거나 표면에 시비하시고 이제 물을 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를 물에 타서 관주하면 이 생육이 부진한 작물을 이제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소는 연면 시비로도 좋은데, 물 20리터의 요소를 뭐 20에서 40g 정도, 그러니까 500배에서 1000배 정도 희석해서 연면 시비하시면 잎색이 연한 작물, 생육 회복기, 저온기 등에 효과적입니다. 요소는 질소 결핍이 뚜렷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작물의 하단부 잎부터 누렇게 변하거나 성장 속도가 느릴 때, 전체적으로 잎이 작고 생육이 부진할 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생장 초기나 생장기, 즉 질소 요구량이 많은 시기에 요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즉 기비나 퇴비만으로 초반 질소가 부족해서 이 성장세가 둔할 때, 반대로 초반 생육이 매우 좋아서 열매들이 많이 달렸을 때, 특히 과채류 같은 것들이 되겠죠. 더욱 세력을 올려주고 싶을 때 요소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요소는 잎을 통해 빠르게 질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토양에 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빠른 질소 보충이 필요할 때 요소를 연면 시비합니다. 다음은 반대로 이제 요소 사용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육 단계로 보면 구비대기, 성숙기, 수확 직전 등의 사용을 피해야 하는데요. 질소가 많으면 작물의 성숙이 지연되고 비대 착색 당도, 저장성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작물 상태로 이미 잎색이 짙고 무성한, 즉 질소가 이미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일 때 요소를 사용하시면 조직이 더욱 연약해져서 각종 병해충 발생 위험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조건으로는 고온, 건조한 날, 바람 많이 부는 날에 시비하시면 요소가 다량 암모니아 가스로 손실되기 때문에 사용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토양에 수분이 있어야 암모니아트 질소가 토양에 흡착되는데, 이 수분이 부족한 경우 가스로 인한 피해, 손실 등이 발생하고 이 뿌리의 농도 장애를 유발해서 이 무름병 등 각종 토양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석회비료와 함께 혼용하면 대부분 가스로 손실되기 때문에 석회비료를 살포하고 2주간은 요소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하실 때도 고온기 고농도로 하시면 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는 500에서 1000배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살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지온이 낮을 때는 요소 흡수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를 토양에 시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소 사용 시 문제 중 가스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우선 가스로 인한 비료 손실이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키우는 식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가스 피해는 주로 하우스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가스 피해뿐만 아니라 눈에 특별히 가스 피해가 보이지 않더라도 요소에 의한 가스에 의해 뿌리나 지재부가 손상되고, 이에 무름병 및 각종 토양과 관련된 이런 병들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요소 시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요소 사용 시 기본적으로 가스가 발생되지만 더욱 가스 피해가 잘 발생되는 조건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요소 사용을 피해야 하는 조건들과 거의 일치하는 경우인데, 고온인 경우 암모니아 가스가 더 많이 빨리 발생하고요. 특히 건조한 땅에 요소를 뿌리고 물을 안 주는 경우에는 이 암모니아가 토양에 흡착되지 못하고 쉽게 가스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요소를 토양 표면에 시비한 경우에도 공기 중으로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요. 이 토양 산도가 높은 경우에도 요소가 가스로 쉽게 손실되면서 이 피해를 주게 되는데, 보통 요소를 물에 녹여서 관주하면 가스 피해에 안전한 편이지만 이 산도가 많이 높은 토양은
이 요소 관주 사용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시고 가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요소를 뿌린 후 바로 토양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암모니아가 토양에 잘 흡착해서 가스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요소를 표층 시비하기보다는 이 토양과 섞어주시면 공기 접촉을 줄여서 가스 발생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요소를 흐린 날, 서늘할 때 시비하는 게 좋은데, 즉 고온 조건을 피하시면 요소의 분해 속도가 느려서 가스 피해에 대한 발생이 감소하고요. 특히 하우스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요소를 시비하신 경우에는 1에서 2일간은 하우스를 환기해 주셔야 가스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요소는 분명 생육 부진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결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잎색이 연하거나 생육이 부진한 경우,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있거나 수분을 공급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현재 생육 단계가 영양성장일 때, 그리고 병해충 발생이 크지 않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경우에 요소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소는 고함량 질소 비료로 빠른 질소 공급원이지만 가스 피해, 농도 장애, 빠른 분해로 인해서 짧은 비료 기간 등으로 다른 대체 질소 비료를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토양 시비 처방서를 보시면 기비로 요소와 유한 추천 시비량이 나오는데요. 요소보다는 유한이 보다 안정적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이 생육 중에도 추비로 요소보다는 유한이나 질산칼슘으로 대체를 해봅니다. 유한은 질소 함량이 21%로 낮지만 유황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유한의 경우 자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토양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질산칼슘은 질소 함량이 15%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칼슘을 함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질소 비료를 사용하셔도 이 질소의 비요 기간이 매우 짧은 게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추비를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 추비의 시기와 양 조절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양분의 과잉과 부족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고 이에 병 발생이 증가하고 각종 기후 변화에 대응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에 저희 코리아그로는 질소 공급 측면에서만 볼 때도 이 기비뿐만 아니라 추비로도 엔텍을 권장드리는데요. 엔텍은 60일 이상 꾸준히 양분을 공급해서 질소의 가부족을 막을 수 있고 가스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화 억제로서 이 암모니아태 질소 흡수율을 증진시켜서 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링크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엔텍은 완효성 비료이지만 추비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데요. 보통 추비로는 완효성 비료 사용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엔텍은 질산태 질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시비하고 식물이 바로 먹을 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질소를 공급해서 모두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양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나니까 대부분 제가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농업에서는 이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 부진이 크기 때문에 요소 사용을 권장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소의 활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다른 관주용 비료와 함께 사용해서 관주 위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관주를 하실 때는 요소에 대한 어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비, 추비 등은 앞서 설명드린 요소의 부작용 문제로 다른 대체 비료를 이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요소를 가지고 계시면 이 관주 비료를 다양하게 갖고 계시지 않아도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질소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요소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균형적인 양분 공급을 위해서는 인산, 가리가 함께 들어간 비료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질소가 낮은 관주 비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세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 요소를 혼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농가가 갖고 계신 관주용 비료가 질소, 인산, 가리가 10, 20, 20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영양생장기나 생육용 비종이 아닌데요. 이럴 때 요소를 50% 그리고 이 비료를 50% 혼합하면 질소가 28%, 인산 10%, 가리가 10%가 됩니다. 농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30, 10, 10 비료에 거의 가까운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연면 시비입니다. 실제로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도 각종 생육 부진, 어떠한 생육 피해 시 요소 연면 시비 내용을 보셨을 건데요. 질소의 형태는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 유기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요소는 분자량이 가장 작고 또 전하를 띠지 않고 있어서 연면 시비 시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연면 시비 효율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 요소는 연면 시비 후
이제 곧바로 작물 내에서 암모니아로 전환돼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다른 질소질 비료보다 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연면 12시에는 요소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는 이유가 바로 아미노산을 거쳐서 최종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요소보다 분자량, 즉 덩치는 더 크지만 이 아미노산을 바로 공급하시면 단백질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생육 부진을 해결하고 각종 피해 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아미노산제입니다. 아미노산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일반 아미노산제의 경우 분자량이 매우 커서 이제 흡수력이 매우 떨어지는 아미노산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바나뚜 같은 아미노산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요소와 아미노산제를 비교한 표인데요. 요소가 흡수력은 더욱 좋지만 이제 아미노산제도 유리 아미노산제를 사용하면 흡수력이 좋고, 이 아미노산제가 단백질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연면 12시 리스크도 아미노산제가 좀 더 안정적이다. 다만 비용적으로 요소는 저렴하고 아미노산제는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상황으로 추천을 드리면 질소결핍이 뚜렷하게 생육이 부진할 때는 요소를 연면 12하시고, 그 외에 고온, 저온기, 뿌리생육 불량, 병해 후 회복기에는 아미노산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요소 비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 요소의 부정적인 내용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론 고수분들은 환경, 상황 등을 잘 고려하시고 요소를 적지적소에 적정량을 잘 활용하셔서 이 성공적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소의 단점과 부작용이 명확한 만큼 항상 농사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요소 사용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